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득 거울을 보다가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20대는 참으로 무적 같았습니다. 밤새 일하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이면 거뜬히 일어나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40대라는 변곡점을 지나 50대, 60대에 들어서면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세차, 승진, 남들의 시선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제가 40 중반에 겪었던 죽음의 문턱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 완전히 달라진 저의 삶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째, 잃어버린 건강을 통해 배운 삶의 우선순위. 둘째, 물건을 채우는 삶에서 마음을 채우는 삶으로 전환하는 법. 셋째, 두려움 때문에 놓쳤던 기회들을 다시 잡는 용기. 마지막으로,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잇는 따뜻한 실천에 대해서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작은 실천법 하나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이 20대와 30대를 소모하며 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건강이란 공기처럼 당연히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몸을 돌보기보다는 일을 먼저 생각했고, 내 몸의 소리보다는 사회적 성공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40 중반, 저에게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큰 병을 앓게 된 것이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처음 한 생각은 왜 진작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하는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통계청 자료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바로 건강관리라는 사실을요. 한번 파괴된 신체의 일부는 20대 때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내가 평생 살아야 할 유일한 집이라는 것을요. 58세 이 대리님 사례를 들어볼까요? 퇴직을 2년 앞두고 오로지 일만 하시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30분 산책과 소박한 식단으로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해 보셨나요? 혹시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라며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웃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해내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건강은 통장의 원금과 같습니다. 원금이 바닥나면 이자는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 하나를 제안합니다. 매일 물 8잔 마시기, 혹은 식사 후 10분만 제자리 걷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60대, 70대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법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20대와 30대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획득해야만 증명되는 시기였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직함 같은 것들 말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고,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40대의 큰 시련을 겪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저를 짓누르는 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여전히 소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더 큰 집을 사고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더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값비싼 자물쇠를 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그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릴까 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반면 저는 이제 아주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한 공간에서 지켜야 할 물건이 아닌 누려야 할 시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비움은 생존이자 자유입니다. 통계청의 노후 생활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자산의 규모보다 여가 생활의 질과 정신적 평온함 이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건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정적인 행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일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빨리빨리라는 주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는 길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의 초반에는 이것저것 기념품을 담느라 가방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행의 막바지에는 가방을 가볍게 비워야만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방에는 너무 많은 짐이 들어있진 않나요? 두 번째 단계는 정신적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모두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저는 명상과 독서를 통해 이 소음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실천적인 팁을 하나 드릴까요? 오늘 당장 집안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3가지만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다고 상상해보세요. 물건을 비우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머릿속도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닦인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오후. 이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 문대인 띵즈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이미 충분하다는 자족의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2막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비우고 싶으신가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해묵은 욕심이나 물건이 있다면 이곳에 털어놓아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보냈을까요?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 나이에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발목을 잡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와 30대에는 실패가 곧 인생의 낙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길은 아예 가려하지 않았고 익숙한 안주함 속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 건강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서보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 믿고 다음 주에 하지 뭐, 내년에 여유 생기면 시작하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상실에 익숙해집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의 부고를 접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 항상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은 극대화됩니다. 나중에 라는 말은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도 사실 제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서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몇 달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인생의 이 막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무섭지만 막상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그 발치만큼은 안개가 거치고 길이 보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일이 잘 안 풀렸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도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퇴직 후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하신 68세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붓한자루 제대로 잡지 못하셨고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 는 핀잔을 들으셨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한다 며 3년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 정도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실패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무언가를 시도해서 결과가 나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색무취한 삶이 진짜 실패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을 하지 않고 10년 뒤에 내가 지금을 돌아본다면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대답이 후회할 것 같다 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의 알파벳을 외우는 것, 가보고 싶었던 옆 동네 카페에 혼자 가보는 것, 미뤄왔던 악기를 꺼내보는 것,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대신 용기의 작은 불씨를 지피십시오. 여러분의 도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유튜브 스크립트 시니어 사용자 설정 잼 유튜브 스크립트 시니어님이 보낸 내용 네. 이어서 별표와 마지막 별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원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인 인간관계의 회복과 내면의 성장을 심도 있게 다루어 15만 자급 분량의 깊이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보냅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인연은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도 하죠. 여러분은 문득 생각나는 하지만 연락한 지 너무 오래되어 망설여지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호주에 살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각자의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시절의 우정과 추억이 부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을 닿았을 때 그 친구는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단 몇 분의 대화로 채워졌고 우리는 그 시절의 우리를 공유하며 현재의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어쩌면 여러분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자산이라 믿으며 원치 않는 모임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제는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독성 있는 관계, 톡식 릴레이션쉽스는 과감히 멀리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 그리고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혹은 내면의 성장과도 연결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어떤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직시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울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인간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면 다시 꽃이 피어납니다. 30년 된 씨앗이라도 진심이라는 물을 주면 싹이 틉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짧은 안부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소홀했던 배우자, 자녀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 말들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주는 외투가 될 것입니다. 친절, be kind 하십시오. 친절은 돈이 들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40대의 위기를 통해 배운 건강의 소중함, 물건을 비우고 평온을 찾는 법, 실패의 두려움을 깨고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해묵은 관계를 회복하는 따뜻함까지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프레전트 모먼트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이라는 새 도화지를 선물 받습니다. 어제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내일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창밖의 바람 소리,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자 진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며 느꼈던 그 에너지와 기쁨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식상하지만 살아보니 그 말만큼 진실된 것도 없더군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살아왔다. 라고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